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액이 모세혈관에 얼마나 머무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에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분, 노폐물 이런 거 다 모세혈관에서 다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면요.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1에서 3초입니다. 1에서 3초. 그러니까 짧으면 1초, 길면 3초. 자, 그러니까 보세요. 1, 2, 3, 땡 이러면은 그냥 모세혈관이 끝나는 거예요. 요 사이에 모든 이런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분, 노폐물 교환 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런 게 계산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환계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자, 심장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죠? 제일 먼저 대동맥으로 갑니다. 대동맥이 다시 가지를 내면 그게 이제 동맥이고요. 동맥이 가지를 내다 하다가 모세혈관 바로 직전의 동맥이 이제 세동맥이라고 했어요. 걔가 이제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류를 조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모세혈관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분, 노폐물 이런 다 교환하고 전해질 밸런스 맞춰주고 호르몬도 전달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유통 과정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세정맥은 전달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정맥으로 가죠. 정맥이 이제 대정맥으로 합쳐지고 걔가 이제 다시 심장으로 피를 보내줍니다. 그럼 다시 이제 뺑글뺑글 도는데 요 중에 이제 정맥에 제가 피가 제일 많이 있다고 했죠. 한 64% 정도가 다 정맥에 있는 거다라고. 피 중에 64%가 다 정맥에 있어서 얘가 우리 몸의 피 저장소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모세혈관이랑 얘네들 다 합쳐봤자 7%도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유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모세혈관에서 얘가 이제 액션이에요. 얘가 액션을 하는 애입니다. 얘가 이제 액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교환이에요. 교환. 영양소, 노폐물 교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 다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피가 빨리 가야 될까요? 아니면 천천히 흘러야 될까요? 피가 빨리 가야 될까요? 아니면 천천히 가야 될까요? 이거는 당연히 천천히 가야겠죠. 천천히. 자, 내가 이제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이제 모세혈관에서 그냥 내가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조직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직이 있으면 얘랑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게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피가 휙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이게 교환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천천히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정맥에서도 어때요? 정맥에서도 피가 빨리 휙 이렇게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도 좀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예,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 피를 이제 저장해야 되는데 빨리 가버리면 그게 저장이 되나요? 그래서 얘도 천천히 가야 되고 얘만 빨리 가면 돼요. 사실은. 동맥에서는 피 혈류가 빨리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 몸에서 어떻게 조절을 하고 있냐면은 이 단면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단면. 이 혈관을 딱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요. 이 단면을 보면은 만약에 똑같은 피가 흐르는데요. 똑같은 피의 양이 흐르는데 요런 데를 이제 흐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빨리 쭉 가겠죠. 근데 이런 데를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가겠죠. 여유가 있죠. 이렇게 천천히. 그런 걸로 이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보면은요. 대동맥 같은 곳은 단면이 2.5cm 제곱이에요. 이거 단위는 빼고 대충 2.5 정도 된다 이렇게 그냥 보시고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동맥으로 가면은 얘가 20이 돼요. 20. 세동맥으로 가면 40. 여기서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혈관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로 되냐면은요. 자, 놀라지 마세요. 2500이 됩니다. 2500. 정확히 이 대동맥보다 1000배가 더 어때요? 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혈관에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맥으로 가면 얘가 80입니다. 80cm 제곱. 그러니까 얘는 모세혈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때요? 동맥보다는 훨씬 더 단면이 넓죠. 그러니까 이 정맥에서 동맥보다 4배 정도 더 천천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고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에서는 그러면 대동맥보다
어때요? 1000배 더 느리게 갈 수 있는 거예요. 1000배. 예, 1000배 더 느리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수치가 어떠냐? 구체적인 수치가 어떠냐? 자, 대동맥에서는요, 이 얼마나 빨리 가냐면 1초에 33cm를 가요. 피가 1초에. 그러니까 자, 1 이러면은 30cm 자만큼 쫙 가는 거예요. 피가. 이거 굉장히 빠른 겁니다.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세혈관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보다 1000배 느리게 가려고 그러면은 얘 계산해 보면은 0.3mm 이렇게 갑니다. 1초에 0.3m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1cm라고 하고 여기 1mm잖아요. 그러면 이 1mm를 가는데 얼마 걸리는 거예요? 3초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요만큼에서 1, 2, 3 이러면 여기까지 가고 다시 1, 2, 3 해서 이 1cm 가는데 30초가 넘게 걸리는 거예요. 요만큼 가는데.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걸 왜 모세혈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1초부터 3초까지 아주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혈관의 길이가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세혈관의 길이가 얼마냐면 0.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여기저기 따라서 0.3에서 한 1mm예요. 그러니까 모세혈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통과하는 데는 이게 이제 1초에 0.3mm 가니까 1초 이렇게 가면 이제 1초고 1mm 가려면 한 3초 걸리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모세혈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1에서 3초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아마 의대생들도 별로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좀 수치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수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이런저런 뭐 공식 같은 거 얘기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리고 뭐 원리 아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수치로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걸 이제 또 다른 거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더 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다른 거에도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은. 그래서 오늘은 좀 드문 내용일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혈액이 모세혈관에 얼마나 머무를까? 정답은 1초에서 3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